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할게요. 코스피가 3,200선을 잠깐 넘었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현타가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막 계속 쭉쭉 달리는 시장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좀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과열은 좀 진정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좀 과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누가 먼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 냉면? 냉면.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굉장히 선호하고 네. 사람들이 가진 그 주식 시장의 경험과 실력보다 네. 더 많은 이제 참여가 일어날 때는 네.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런 느낌이 나면은 이렇게 주식이 뭐 다 팔았다가 다 샀다가 이렇게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조금 조금씩 이런 거를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네. 미국의 뭐 이런 그 부동산 관련된 뭐 리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도망을 좀 시켜놔요. 조금씩 이제 옮겨 놓는 전략을 써요.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한 1월부터는 조금씩 수익, 요새 한국 주식의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수익 나는 거에 일부는 이걸 옮겨 놓는데 제가 2014년도 요럴 때 실제 2012년도까지 주식이 되게 잘 됐었어요. 그때 버는 돈 가지고 제가 땅을 이렇게 사서 모았어요. 근데 그때 살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 주식을 훨씬 더 돈 많이 벌 수 있어. 하지만 그냥 세상은 어떨지 모르고 나는 땅이 좋으니까 땅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샀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동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라서 재산 기여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나는 리스크를 낮춘다고 생각했는데 수익률에도 도움이 됐거든요. 그때 욕심을 조금 났던 거를 안 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때는 좀 지나가서 좀 챙기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에서 여기서 만약에 또 어려움이 온다. 저는 이제 뭐 기간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3,150인가 그 정도 네. 되죠.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이 2월 16일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와중에서도 저렴한 것들이 있어요. 저렴하고 제 눈에는 이 정도면 안전마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해서 매도한 종목을 가지고 그런 종목 조금 사놓고 좀 방어적인 종목 조금 사놓고 지킬 수 있는 거 그냥 배당 가지고 시간만 버티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마진 좀 더 확고한 종목으로 좀 방어의 비중을 이제 그러니까 공격 포지션을 여기를 조금 늘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100이라고 치면은 되게 세분화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주식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항상 그냥 100 공격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진 않고. 근데 거기에 시장 예측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가 있으면 이미 있는 거. 올라가도 올라가면 상관없다? 있는 거에서 네, 그냥 네, 수익 네. 내 여기서 만족을 하겠다는 아.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쫙 더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요즘 핫한 반도체 2차전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서 더 쫙 시세를 뽑게 되면 가만히 있었던 전략 그냥 100의 공격 포지션 했던 게 더 이익이 나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쉽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항상 또 이제 반대로 가시는 약간 성향도 좀 있기 때문에. 잘 맞아요 이게.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최근에 좀 어떠세요? 특히나 이제 주린이들을 상대로도 이제 강의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최근에 뭐 어떤 과열 이런 국면을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이제 뭐 과열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네. 과열로 볼 것이냐 안 보실 거냐는 이제 시장의 예측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예측은 사실 틀리라고 있는 거고 반반이거든요. 예측을 50% 이상, 55%, 60%로 맞춘다면 특히 시장 지수의 예측을 맞춘다면 당장 선물 옵션을 해서 1년 안에 1조 이상 벌 수 있어요. 그거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은 거래대금이 크기 때문에. 네. 그만큼 시장의 예측은 누가 해도 그냥 반 플러스 알파 정도. 근데 이제 그 플러스 알파가 1%냐 2%냐 3%냐 갖고 싸우는 거고요. 저도 뭐 예측할 수 있죠. 이제 과연 과열이냐 해서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 투자 심리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온 것들, 네. 뭐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운동, 이것이 과열이냐라는 걸 저는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데 저는 그거 일단 과열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테크의 투자 비중은 부동산이 훨씬 컸던 시점에 비해서 지금처럼 주식 투자 비중이 갈수록 조금씩 더 커질 확률이 높다.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또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그 재산 수준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부동산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평생 모아서 집 한 채 샀기 때문이죠. 네, 네. 개인들 일반 국민들의 전 재산이 부동산일 수밖에 없죠. 한 3, 40대까지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서 5, 60 될 때까지 대출을 갚는. 그럼 60 될 때까지 집 한 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일찍 성공한 분들은 30, 40대에 집을 벌써 갖고 있고 네. 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더군다나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주식 투자에 들어온 것들은 과거랑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는 적금을 부어서 그걸 모아서 집을 샀다면 이제는 적금을 부어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연봉 3천이라고 했을 때 10원도 안 쓰고 은행에 저금하면 10년 후에 3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자가 5%일 때나 10%일 때는 3억이 아니고 4억, 5억이 됐을 것이고 네, 네. 5억짜리 집을 샀으면 되는데 지금은 연봉 3천인데 10년 동안 은행에 넣으면 3억. 그냥 3억. 이자가 없으니까 3억. 근데 집값은 지금도 3억으로 아파트를 못 사니까 네. 10년 후엔 당연히 더 못 사겠죠. 그러면 젊은 이들, 소위 말하는 젊은 주린이들은 은행에 돈 넣으면 안 되니까 주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조는 바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투자 심리,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와서 과열이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수치상으로 지수가 과열이냐라는 것만 판단하면 되는데, 지수가 과열인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어느 기간에서 출발을 했느냐. 코로나의 바닥에서 보면 지수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2배 이상이 올랐죠. 네, 그렇죠. 거래소 1,400에서 뭐 예. 3,000이 넘었으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 1년 안 되는 시기에 2배 오른 거로만 보면 과열은 맞죠. 네. 왜냐하면 저도 20년 투자를 했지만 지수가 2배, 3배 오르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네. 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또는 IMF 이후 뭐 이런 식으로 한 10년에 한 번 오는 게 지수 2배 오르는 시기인데 뭐 1년 만에 지수가 2배 올랐으니까 그렇게만 보면 과열인데 2007년으로 보면 2007년에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지금 13년이 넘었잖아요. 네.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13년 동안 50%가 올랐으면 1년에 단리로 해도 4%밖에 안 돼요. 복리로 하면 4%가 안 돼요. 한 네, 네, 3점 몇 %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은행의 무위험 이자율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준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13년 동안 은행의 무위험 이자율보다 적게 준 우리나라 증시가 고평가냐 밸류에이션으로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고평가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측일 뿐이지만 굉장한 과열은 아니다. 젊은이들이 온 것도 이유가 있고 1년 만에 2배 오른 건 얼핏 과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13년 동안 50% 오른 건 과열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혹시 뭐 김대숙 대표님이 의견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전체 이제 저금리 하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이제 거품이 껴 있다. 거품이 제법 껴 있고 더 끼어가는 중이다라고 사실은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 거품이 예전처럼 이렇게 확 가라앉으면서 다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그게 유지해가면서 사실 쉽게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계속 없어질 거냐? 그건 좀 지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만 보면 여전히 싸고 괜찮은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거품이 끼는 시기가 되면 사실은 거품이 어디까지 낄지 몰라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품이 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쓰지 않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거품을 즐기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너무 일찍 팔면 거품 꼭대기에 다시 사는 우도 범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자금으로 저는 이제 평상시에 시장을 잘 모르고 예측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최근에는 자금 흐름을 한번 봤어요. 네. 자금 흐름 한번 쭉 보니까 국민연금은 연말까지 16.8%에 맞춰야 돼서 계속 팔겠죠. 네. 네.
지수가 오르면 뭐 그 비중 맞춘다고 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게 꽤 돼요. 네, 꽤 맞죠. 되고 그리고 해외 패시브 펀드는 이제 지수를 그 한국 비중 어느 정도 이제 갖고 가는 그런 그 해외 펀드 같은 경우도 아마 지수가 많이 오르면 좀 팔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이 훨씬 커요. 네. 그 자금이 훨씬 크고 그 자금들은 조금 예전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거 아닌가 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어찌 될지는 미래가 어찌 될지는 좀 지나가 봐야 알 건데 어쨌든 여전히 싼 종목들이 시장에 있고 투자할 만한 대상들이 꽤 있고 그래서 좀 거품이 끼는 걸 좀 즐겨보자 지금은 뭐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아직은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뭐 여전히 괜찮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저 냉철님은 몸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걱정돼가지고. 말을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다음 질문이 시장의 현상이든 투자자들의 행동이건 심리건 정말 이해 못하겠다라는 현상이 뭐가 있을지 본인이 이제 한 십수년 뭐 20, 30년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느끼기에 야 이런 현상도 있나? 이런 모습도 있나? 우리 냉철님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 언제?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바이오 보통 바이오? 이제 미국 보면 네. 미국에 이제 뭐 핫한 게 있으면 우리나라 보통 따라가거든요. 네. 미국이 바이오 핫하면 우리도 따라가고 미국의 이제 IT 뭐 우리도 따라가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때 바이오로 너무 쏠리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이해가 되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다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일이 막상 이렇게 뭐 벌어지니까 바이오 회사들 중에 실제로 한 100배 올랐다가 예. 또 완전히 그냥 주저앉은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꾸준하게 이펙스 곡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네. 주가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이제 뭐 배당을 줬으면 사실은 일찍 좀 막았을 텐데 배당 안 바이오가 아닌 것들 바이오가 아닌 당시에. 것들에 대한 거의 괴리가 정말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이게 근데 한데 팔기 시작하니까 가격 불문, 밸류에이션 보면 기초자산 불문 그냥 종이 내다 던지듯이 던지고 그런 제가 볼 때는 종이 같아 보이는데 이 지났으니까 실제 일부 종목들은 종이었어요. 그게 이제 이미 끝났어요 그 얘기는. 근데 그런 종이 같은 거에다가 뭉칫돈이 들어가면서 그 인간의 그런 쏠림이라든지 그런 대중들의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돈을 거기다 투여하는 거에는 끝이 없구나. 이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하는 거를 2016년, 17년도 광풍이었죠. 예, 광풍. 그때 그래서 그 바이오주를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수익률 격차가 이렇게 났었죠. 지금도 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좀 그래요. 아직 그거 딱 끊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이제 돈의 유동성이 넘치고 또 이제 직접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질수록 그걸 쏠리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방향이 어디냐 그것만 테마만 달라질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것을 해외 기업하고 해외 기업하고 비교할 때마다 정말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타이어코드 회사다, 아주 스판덱스 회사다. 해외 기업은 이 정도 밸류에이션인데 우리는 왜 이런가? 은행 같은 거 보면 해외는 이 밸류에이션, 우리는 왜 이런가? 네네. 거의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게 그 기초 자산에 대한 거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때까지 그런 적 저 20년 하면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좀 그렇고 요새 그런 것도 조금 줄어드는 조금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해외와 뭐 어떤 정상적인 갭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좁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투자 문화가 제가 볼 때 성숙해지면 아. 좀 접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아, 아직은 뭐 그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윤 세무사님 혹시 여러 지켜봐왔던 상황, 현상 중에서 조금 이해가 되게 안 됐던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의 집합체죠. 시장의 움직임은. 네. 우리가 과연 어떨 때 가장 비이성적이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폭락장일 때죠. 저는 IMF는 사실 직후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한 편이기 때문에 IMF는 못 겪었지만 밀레니엄 파동 한 2000년 지수한 반토막 날 때 한번 겪었고 금융위기 2008년 겪었었는데 그런 투매장들은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무섭죠.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이니까 한 12년 됐는데 2000포인트 이상에서 900포인트를 깼으니까 지수가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났는데 매일매일 야, 이거 이렇게 빠졌는데 더 파나? 더 파나? 왜 더 팔지? 뭐 이런 건데 저도 그러면서도 야 이거 진짜 뭐 800 끼고 700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도 생기고 결국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일 때는 확실히 폭락적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렌철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그 반대로 이제 올라갈 때도 역시 투기가 붙으면 역시 또 비이성적일 때도 있는데 사실 시장 전체가 올라갈 때 비이성적인 때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종목이나 업종 이게 이제 크게 오를 때가 이제 비이성적인 그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합산으로 나온 건데 폭락일 때는 사실은 종목 전체 종목 전체 우리나라 지수 전체가 급락을 하니까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사실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질문으로 답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거를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사실은 현상. 시장이 오르냐 그르냐 갖고도 사실은 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비이성적인 투매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좀 받아들임은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런 투매 현상이 나왔을 때가 또 기회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3월 초였나요? 2월 말이었나? 막 코스피 1800, 1700 이렇게 과연 100포인트, 200포인트 깨질 때마다 저는 주변 분들한테 한 번씩 이제 연락을 드려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때 우리 김태석 대표님은 캐나다로 떠나셨고 그냥 맞아. 올 3월에 내가 해외 가면 다시 오르더라. 내가 나가면 바닥 나온다. 공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캐나다 가서 이제 공만 치다 오셨고 그때 땡철님은 예, 집문서를 꺼내셨고 좀 팔아서 땅 팔아서 좀 샀습니다. 그래서 땅 팔아서 오히려 주식을 더 사셨었고 참 지금 지나보면 그때의 기회였는데 이게 이제 뉴턴이 한 말이 있잖아요. 뉴턴 천재라 그러는데 네 뉴턴 예. 자기가 천체의 길이는 센치 단위로 잴 수 있는데 인간의 감기는 측정 불가했다. 그쵸.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자기 거의 뭐 주식으로는 파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주식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주식 자체는 기업의 지분이고 지분을 사는 행위다라고 알죠. 근데 투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듣긴 했지만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새로 주식을 해볼까 하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 되면 시장이 약간 카지노로 변해요. 그러니까 본질과는 상관이 없죠. 그냥 매매와 돈 넣고 돈 먹기의 현상이 자주 벌어지게 되고 이런 대표적인 현상들이 예전에 보면 뭐 건설주가 좋다니까 페인트 회사에 건설화학이 뭐 상한가 가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골판지 하나 안 만드는 제조 회사가 이제 같이 급등하고 막 이런. 네, 그렇죠. 뭐 이런 막 외국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대요. 그죠. 다 사람 사는 네, 사람 세상이거든요. 사는 동네가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뭐 테마 이런 것들도 아주 냉정히 따져보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선거고 이제 뭐 내년 대선도 있을 건데 앉아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뭐 그 후보하고 저 기업의 회장이 후보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뭘 그렇게 밀어줄 거면 요새는 그렇게 밀어줬다가는 감옥 가기 일순데 그런 게 막 또 상한가를 가고 막 시세가 분출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카지노에 있는 타짜 같은 사람들은 또 그걸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이용하는데 이런 경우가 올라가더라라는 게 조금 이제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그걸 사고 주식은 장기 투자야 그러면서 5년 10년씩 버틴다니까. 물려서. 예, 예. 물려서 비자발적으로.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알 건데도 시장에 이게 카지노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지가 호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응?
자기가 호구인데 남이 그 명언이네요, 안에 진짜. 호구가 없으면 내가 호구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야, 진짜 명언이다.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 자기가 호구다. 그렇죠. 와,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임팩트 있는데? 오, 진짜 임팩트 있는 말이야. 내가 한 말은 아니야. 근데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어떤 정치인하고 그 회사 누구랑 직접적인 관계 없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가잖아. 차트가 날아가잖아. 따라 붙잖아. 내가 누구 가는 어느 거야. 정치인하고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대개는 다 사기꾼들이야. 아,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거는 되게 막연한 질문이다, 여러분. 그냥 뭐 진짜 초등학교 1학년이 여쭤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코스피 4천 간다, 5천 간다. 사실 뭐 1,500 뭐 이럴 때 3천 간다 이러면 되게 호황된 말처럼 들렸었는데 지금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 4천, 5천 갈 수 있다.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가장 멋있는 답변을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냉철. 멋있는 답변은 근데 약간 냉철님이 뭔가 유튜브 하시면서 뭔가 되게 막 철학가처럼 돼 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뒤에 하는 게 이게요. 앞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필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하는 게 들려야 계속 좀 전문가가 원래 앞에 하는 거야. 가죠. 이제 그 지수는 뭐 많은 거의 언젠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고. 그렇죠, 뭐 2050년 네. 뭐.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제품 가격 올라가면 이제 순익단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사실 의미가 거기까지 제가 이제 가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별 의미 없는 거에 생각을 많이 쏟으면 그 금방 배고프다고 포도당 많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제가 볼 때는 그 파트가 아닐까.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에너지 쏟게 되면 그건 돈으로 돌아오는데 4천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시간을 아무리 써도 돌아오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안 나온다. 네, 답은 뭐 언젠가 가겠죠. 갈 수 있다. 가겠죠. 근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돈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생각이라는 생각. 거기다 포도당을 쏟지 마라. 네. 명언입니다. 오늘 명언 진짜 많이 나오네. 이정인 대표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뭐 질문 들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네.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게 이제 방향만 있는 게 아니고 속도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1년 안에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파는 100%의 수익이 네. 1년 안에 나는 건지 10년 안에 나는 건지 20년 안에 나는 건지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4천이 가는지 5천이 가는지가 뭐 지금 가는지 언제 가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게 1년 안에 가냐 2년 안에 가냐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돼요. 이번 상승장에서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장은 결국은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상승장, 하락장이 분명히 지나고 나면 그래프에 표시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는 지나고 나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2008년은 하락장이었고 네. 금융위기가 끝난 2008년 10월부터 한 2010년, 11년 초까지 한 2년 정도는 누가 봐도 지나고 나면 상승장이었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은 상승장의 진행 과정이 아직 진행 안 끝났죠, 과정. 상승장이. 예. 그러면 상승장의 최초 초입이 언제였냐? 작년 3월 19일이었어요. 네. 작년 3월 네. 19일 코로나의 최저 바닥. 거래소가 1,400포인트대, 코스닥이 400포인트대. 거기서부터 지금 한 8개월, 9개월을 올라온 거고요. 그럼 이 상승장의 끝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은 예측이지만 어느 정도 다들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장은 아직 안 끝난 거는 진행 과정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뭐 이제 단순 수치로 보면 1,400에서 2배가 2,800이고 3배가 4,200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3배가 오른 적은 IMF 때밖에 없어요. IMF 저점이 280에서 1000포인트 갔으니까 네. 그때 말고는 금융위기 때도 890에서 한 2000 갔으니까 2배 약간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네. 과연 3배까지 4200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이 있냐. 근데 IMF 때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간 건데 네. 요번 코로나 저점 한 2000에서 1400 한 30%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훨씬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번 상승장은 4,000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3배까지 지수가 오르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중간 어딘선가 뭐 3,500선 뭐 어디선가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그 속도는 맞출 수는 없겠죠. 뭐 앞으로 몇 달 후에 3,500을 갈 것이다. 근데 상승장이 계속 된다면 뭐 3,500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석 대표님은 일부러 맨 마지막에 요거 답변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서 이제 항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수 4천? 아니 이제 돌이켜 한번 생각해봐요. 네. 뭐 IMF 때는 잘 모르겠고, 예? 그 이후에 보면 이제 IT 버블기 때 네. 지금 코스닥이 1,000을 갔다고 얼마 전에 1,000을 한번 찍고 왔죠. 네네네네. 그렇죠? 장중. 네. 근데 2000년 초반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2,850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예, 인간의 진짜 광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은 별로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어요. 2000년 이후에 지금 2021년이 됐는데 20년이잖아요. 네. 코스피에도 많은 기업이 없어졌고 코스닥은 특히 코스닥이 한 1,200, 300개 기업이 있는데 없어진 기업만 거의 7, 800개에 달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지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살아남은 자들의 그냥 축제장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준 실제 연도 대비 지수가 얼마 정말 이런 거. 그렇게 네. 중요하나? 이제 지수 가려면 또 삼성전자 가야 되겠죠. 네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큰 종목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굳이 얼마까지 갈 거냐, 4천 가냐, 5천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봐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주가라는 건 회사의 이익의 함수니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이익이 아주 이제 잘 나와야 될 거 하나와 네. 그게 이제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이제 지수는 오르겠죠. 지금 이제 충분한 유동성은 지금 공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걸맞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체력이 업그레이드 되든지 하면 뭐 조금 전에 이제 이정효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3,500, 뭐 4,000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지그재그 하면서 가겠죠. 근데 이러다가 또 뭔가 해외에 큰 충격이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면 또 뭐 쭉 빠져서 2,00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거 예측하면서 돈 벌지 않는다고 봐요. 네. 그 살아남은 회사들 안에서도 더 좋은 회사들을 고르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서 돈을 벌지. 내가 지수 뭐 4천을 가니 뭐 지수가 내일이면 빠질 거니 이거 예측 엄청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유동성은 참고하죠. 지금이 좀 버블인지 아닌지 감은 갖고 있죠. 의미 없는 질문이었지만 이렇게 성실하게 세 분이 또 이렇게 멋지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